이번 주는 지하수 그 해석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수 강의는 2차원 지하수 해석과 3차원 지하수 해석으로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하수 해석의 그 이론편을 보면 먼저 정류 또는 정상류 또는 이제 부정류 또는 비정상류로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를 k로 그 이제 미분한 식인데요. 이렇게 kk가 두 번 나타나면 우리가 그 저번에 텐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더미 인덱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더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가 2차원 공간이면은 이제 x1, x2, 3차원 공간이면 이제 x1, x2, x3로 미분해서 더할 수 있는 것으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고요. 비정상류 해석은 또는 부정류 해석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식과 이제 전개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라미터들이 이제 그 C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저류 계수, 스토리지 펑션, 스토리지 코이피션트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K는 투수 계수, 퍼미어빌리티, 그리고 S는 이제 세츄레이션, 포화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불포화토에서 이제 K와 S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오르내릴 때 그 지하수가 그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포화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물의 함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저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위가 오르내릴 때 함수비가 크면 그 지하수가 그 상승하고 하강하는 속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같이 그 지하수 유동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터널 굴착으로 인해서 산지에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해석을 할 때 이 저류 특성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포화 투수 특성의 기본식은 이제 반게 뉴턴의 포화도 공식이 되겠고요. 포화도 공식을 알게 되면은 투수 계수를 이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 프라임은 이제 시간의 함수입니다. 포어 프레시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식입니다. 달시케이션은 이제 x, y, z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그 유량이 변화하는 걸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과거에 그 이전에 그 안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방정식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전개된 형태와 텐서식이 이렇게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달시케이션에서 투수계수는 1, 1, 2, 2, 3, 3 그러니까 대각선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x, y, z 방향의 투수 특성만 고려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도 토탈 헤드를 x, y, z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형태의 그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수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 그 파라미터들은 물의 그 최적 탄성 계수 굉장히 큰 값이죠. 무한대에 가깝게 큰 값인데 그 트랜시언트 플로우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밀 해석과 같이 과행간극 수압이 생성되는 비배수 형태의 지하수 거동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필요한 값은 이제 투수계수 그리고 최대 투수계수와 최소 투수계수의 방향
이거는 이제 이방성 그 투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필수적인 값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그 등방성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방향의 그 개수 그 벡터 값을 이제 보통 1을 쓰고 있죠. 111. 그리고 잔류 포화도 리지듀얼 세츄레이션은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분포할 수가 있는데 보통 0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한 경우에 이제 포화도는 0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계수는 이제 불포화 영역에서 투수 계수가 그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폭을 결정해 주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갈질 샌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요. 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서 로그 스케일로 간극 수압이 한 3칸 정도 변하는 사이에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포화도가. 종축은 지금 최적 함수비죠. 그래서 포화됐을 때의 최적 함수비가 약 0.38 정도를 갖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커브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 실험 오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가 100에서 10으로 감소하면은 좀 변화하는 속도가 좀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4칸 정도 로그 스케일로 포어 프레셔가 한 4칸 정도 변화하면 이제 거의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알파가 8인 경우 잔류 포화도는 0.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하 수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완전히 건조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점토가 섞여 있으면은 알파가 한 1.7, 1. 그러나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이제 수렴을 위해서는 알파 값을 8보다 작은 값을 쓰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알파가 10에서 100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수치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에는 그 급변하는 커브에서 우리가 수렴을 하기가 그러니까 작은 그 포어 프레셔의 변화 또는 작은 간극 그 함수비의 변화에 의해서 그 이제 투수의 그 간극 수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간극 수압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또는 이게 급격하게 그 함수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파가 8보다 작은 값을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어떻게 가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상류의 경우에는 이제 경계 조건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 조건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헤드 수두 이제 경계와 유량 경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두는 이제 토털 헤드를 의미합니다. 토털 헤드는 보통 압력 수두와 위치 수두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상류 쪽 경계라고 해서 물에 잠겨 있는 모든 그 절점들의 전수두 토털 헤드는 일정합니다. 만약에 수면이 놓여 있는 이 점의 그 이제 버티컬 좌표, 연직 좌표가 10이면은 물에 잠겨 있는 모든 점은 동일한 그 전수두 값을 갖죠. 그래서 10m의 전수두를 갖는다. 그러니까 고정수두 경계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퍼미어블한 투수성의 경계 조건이 성립이 되고요. 하류 쪽은 이제 그 수면의 좌표가 3이면은 물에 잠겨 있는 모든 점을 노드들을 3m 전수도로 가정하면 물이 이제 드나들 수 있는 퍼미어블 투수성 경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류 쪽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그 수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웨트 서피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해석을 하는 동안에 이 웨트 서피스에 있는 점이 물에 잠겨 있으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계 조건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잠겨 있으면은 이제 포어 프레셔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간극 수압이 0보다 크면 경계 조건을 노 플럭스 바운더리에서 헤드 경계로 바꿔줍니다. 헤드가 이제 y좌표, 예를 들어서 y좌표와 같게 헤드를 자동으로 변경시켜주면 간극 수압이 0인 이제 투수성의 경계 조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계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경계 조건을 이제 변경된 경계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트 서피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기에는 노 플럭스 또는 노 플로우 바운더리였다가, 왜냐하면 이제 간극 수압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는 이제 인위적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포어 프레셔가 간극 수압이 0보다 커지면은 노 플럭스 바운더리가 헤드 바운더리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트 서피스의 다른 이제 별명은 CPG 서피스, 퍼미어블 서피스 또는 리뷰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리뷰 바운더리라는 이름은 유명한 프로그램 CW에서 이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류 쪽 물에 잠겨 있는 경계는 이제 헤드 경계고요. 하류 쪽 조금 잠겨 있는 부분이 이제 또 헤드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류 쪽에 있는 모든 점을 이제 웨트 서피스라고 가정을 해 놓으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경계를 이렇게 변경시켜 가면서 점점 이렇게 노 플로우 바운더리였다가 물이 나오는 그 경계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포어 프레셔가 0보다 큰 점이 없어지면, 이제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윗부분에 있는 점들은 다시 노 플로우 바운더리로 변경됩니다. 일시적으로 헤드 바운더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포어 프레셔가 0보다 작아지면서 노 플로우 바운더리로 변경되는 것이죠. 터널 모델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제 좌우 경계는 이제 헤드 바운더리로 가정을 하고, 이제 상류 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이 흐르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 가장 바닥 낮은 점, 좌표가 가장 아래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정해서 헤드 바운더리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웨트 서피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 계산에 의해서 수위가 계속 이렇게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웨트 서피스의 변화가 없을 때 이 부분의 점들이 이제 물이 스며 나오는 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점들은 이제 노 플로우 바운더리로 다시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하수가 이제 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교각의 기초를 새로 이제 시공하기 위해서 굴착을 한 경우인데요. 시트 파일이 이렇게 약간 젖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은 이제 불투석성으로 가정을 하고요. 물이 스며 나올 수 있는 헤드 바운더리는 이제 이 굴착 바닥면에만 국한시킵니다. 만약에 이제 굴착 바닥면이 이제 이제 질퍽거리는 게 싫으면은 좀 더 깊게 지하 수위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물을 뚫어서 지하 수위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뚫어서 펌프 팁의 지하 수위를 유지시키면은 이제 굴착 바닥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뽀송뽀송한 그런 건조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 해석에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션트 플로우는 시간에 따라서 경계 조건이 변화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시간이 T0일 때, T1일 때 수도가 점점 하강해서 최종적으로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수위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 조건을 정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댐 중앙부에 그 투수성이 낮은 점토질 코어가 있으면 지하수의 형태는 중앙부에서 높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좌우측에서 오히려 낮게 그 지하수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위 그
가 이제 사면의 경우에 이제 강우 현상, 강우 조건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에서 침투력에 의한 불안정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 강우는 사면의 윗부분에만 오게 하고 사면과 그 지표 바닥은 이제 웨트 서피스로 보통 가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하 수위가 올라가는 거를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좌우 바닥 경계는 이제 불투수 경계로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물이 유입되는 거는 사면의 이제 윗부분이고요.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이제 요 이제 그 웨트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강우 해석은 따라서 매우 그 이제 트릭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모델링 방법은 모든 그 지표면에 강우 경계를 가정을 하는 대신에 물이 유입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계를 좌우측에다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제 노플럭스로 하면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이제 그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지하 수위보다 윗부분은 이제 노 플로우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웨트 서피스로 모델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